저는 슬로바키아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할 16학번 박상아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체코는 관광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슬로바키아는 그에 비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브라티슬라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에는 브라티슬라바 외에 다양한 관광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슬로바키아는 다른 유럽과는 조금 다른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슬로바키아의 관광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관광지 주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슬로바키아의 관광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로 목적에 관계없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는 그중 관광객 수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관광객은 2011년 280만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배 가까이 되는 520만 명까지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코트라의 2018년 기사에 따른 것입니다. 관광객의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2017년 관광객의 21%는 체코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주변 비셰그라드 4국 및 독일, 오스트리아부터의 방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동유럽이나 중유럽 방문에 이어서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커플이나 가족형 관광이 주를 이루면서 이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와 타트라 지역의 포프라드시를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슬로바키아의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럽 도시들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 또는 유적들입니다. 물론 슬로바키아에도 이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욱 두드러지는 것들은 그들의 자연경관입니다. 커다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첫 번째 관광지는 바로 말라파트라 국립공원입니다. 질린에서 30분 정도 차를 이동하면 나오는 산입니다. 이 근처에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있습니다. 말라파트라 산맥은 북서부 슬로바키아를 가로질러서 500km 정도 뻗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중심은 브라트나로 사방이 울창한 아름다운 산과 계곡입니다. 하이킹부터 등산까지 코스도 다양한 이곳은 겨울에는 유명한 스키 리조트로 바뀌게 됩니다. 하이킹이나 스키를 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 명소는 타트라 산맥입니다. 영어로는 타트라, 슬로바키아로는 비소케 타트리라고 하는 이 산은 동유럽의 알프스 산맥으로도 유명합니다. 폴란드 남부와 슬로바키아 북부 국경까지 동서 방향으로 뻗은 산맥이면서 4분의 3은 슬로바키아에 4분의 1은 폴란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물군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깨끗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등산, 스키 등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지로서 인근에는 요양소, 호텔, 스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간 생물권 계획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소는 카르스트 동굴군입니다. 이곳은 헝가리아 공동유산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712개의 동굴, 이 동굴이 밀집된 지역은 온데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굴들은 열대와 빙하기후가 결합된 매우 희귀한 사례로 연구 자료이자 거대한 관광지입니다. 네 번째는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 밤나무 숲입니다.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에 걸쳐 있는 이 원시 너도 밤나무 숲은 빙하시대 이후 생태계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역시 연구 자료이자 관광지입니다. 200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이 외에도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자연경관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액티비티로 더해지게 됩니다. 정적인 자연경관 안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관광청에서는 이런 액티비티에 크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약점이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가 없는 환경에서 슬로바키아는 호수를 이용하여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리프토브스카 마르바의 호수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한 까르파티 산맥 아래쪽 말레 까르파티에서는 와이너리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경관 외에 슬로바키아는 양차 대전 사이에 정치적 분쟁이 적은 지역으로 그만큼 중세시대의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 유적도 마찬가지로 문화유전자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골리네츠 전통 건축물 보존 지구입니다. 1993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슬로바키아 마을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유럽 중세 마을의 전통적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45개의 주거 건축물이 현존합니다. 또한 산악지역에서는 재래의 통나물들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부차 슈피시스키 흐라드 문화기념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993년에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13, 14세기에 동부 유럽의 가장 큰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건축물 군 밀집 지대입니다. 당시 로마네스크 고딕 건축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데유 도시보존지구입니다. 2000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중세 중부유럽 무역 도시의 잘 보존된 경제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요한 무역로를 따라 발전되었던 중세 유럽 도시의 복합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관광자원은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수도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자연 환경이 우수한 편이면서 슬로바키아는 이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보일 전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슬로바키아에는 아주 유명한 브라티슬라바 등 다양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유명한 장소 외에도 다양한 관광지가 있고 슬로바키아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